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청주 세광고가 1,500만 원의 장학금이 걸린 5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파이널 라운드 문제를 다 풀기도 전에 4승을 확정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제주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대교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제주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규칙이 바뀐 후 더욱 치열했던 경기. 그러나 챔피언은 강했다. 뛰어난 실력으로 4승에 성공한 충북 청주 세광고 서장원 이재헌. 우리도 우승하자. 세광고 화이팅! 실력 만점, 재치 만점. 두 소녀가 장학 퀴즈에 떴다. 제주중앙여고 이가영, 최서영. 제주중앙여고 아름답게 1승! 친구와 함께 갈고 닦은 실력으로 환상호흡을 보여준다. 제주 남영고 고민성 김영우. 제주도 첫 챔피언은 남영고 화이팅! 제주에서 우승을 위해 달려온 두 소녀의 장학 퀴즈 도전기. 제주 신성여고 강유진 김지수. 빠르고 정확하게 신성여고 화이팅!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감점은 없습니다. 일 라운드는 10점이 걸린 15개의 문제를 4팀이 동시에 풀겠습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장학이가 운영하는 식당 차림표 중에서 우리말 표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차돌배기, 부대찌개, 짜장면, 떡볶이. 네 팀 모두 1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돌배기가 아니라 차돌박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원자 번호 28번인 전이금속으로 스테인리스 강합금, 양은, 백동합금에 사용하는 원소는 무엇일까? 철, 아연, 니켈, 구리. 사 4번, 2번, 2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성여고 혼자 맞췄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의 국호를 신라로 공식 확정한 것은 어느 왕 때일까? 물지왕, 소지왕, 지증왕, 버풍왕. 네 팀 모두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라라는 공식 국호가 확정되기 전에 설아벌, 계림, 사라, 사로 등으로 불렸는데 이 지증왕 때 신라를 공식적인 국호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두 해류 사이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적도 반류가 있는데 적도 반류의 생성 원인은 무엇일까? 바람, 경사, 밀도, 온도.
4번, 1번, 3번, 3번입니다. 2번 빼고 다 나왔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예, 문제가 좀 어려웠군요. 경사입니다, 경사. 자,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적도 지방에서 물은 높은 서쪽에서 이 낮은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이 적도 반류인데 경사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경사류라고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흔히 사자를 가리켜 백수의 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백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온갖 짐승들, 야생 동물들, 육식 동물들, 사나운 맹수들. 네 팀 모두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네, 백수는 일백백 짐승 숫자죠. 여러, 온갖 짐승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관청이 협력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무엇일까? 동문학, 배제학당, 대성학교, 원산학사. (4번) (4번) (2번)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세 팀이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원산학사고요. 동문학은 영어 통역관 양성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배제학당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고요.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학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 화가는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대표작으로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올랭피아 등이 있는데 프랑스의 이 화가는 누구일까? 쇠라, 마네, 고갱, 세잔. 네 팀 모두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는 자신의 독특한 회화 양식을 통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누드의 여인과 옷을 갖춰 입은 신사들이 숲속에서 환담을 즐기는 장면이 담긴 그림이고요. 고전적 이상주의가 지배하던 19세기 화단에 큰 충격을 던진 올랭피아 역시 마네의 작품입니다. 아내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생물체에서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백혈구, 생장점, 이자, 뿌리. 네 팀 모두 2번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백혈구는 세포에 속하고 생장점은 식물의 조직으로 분열 조직에 속합니다. 이자는 동물 기관에 속하고 뿌리는 식물 기관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구자의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구상유취, 구밀복검, 구절양장, 중구난방. (3번) (1번) (4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챔피언과 신성요구만 맞췄습니다. 자, 챔피언 구절양장의 구자는 무슨 구자입니까? 아홉 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챔피언이에요. 예. 무슨 뜻일까요? 9번 꺾인 양의 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꼬불꼬불한 험한 길 또는 세상이 복잡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죠. 자, 신성요고, 구밀복검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입에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네. 뒤에는 검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은 음흉하다. 중구난방은? 복잡하게 말한다는 뜻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예,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 뜻. 마구 짓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요. 자, 챔피언. 구상유취는 뭡니까? 약간
애송이 같은 말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뜻을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표현 자체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입에서 전내가 난다 그런 뜻인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 유치하다는 뜻이죠? 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화성의 표면에는 여러 거대한 지형이 나타나고 있다. 화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지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마리네리스 협곡, 올림포스 화산, 헬라스 분지, 칼로리스 분지. 사 번 1번, 3번, 1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역시 챔피언입니다. 혼자 맞췄어요. 예. 칼로리스 분지는 수성에 있습니다. 예. 남은 세 가지는 화성에 있고요. 예. 자, 오늘 여학생 두 팀이 1학년인데, 오유, 신성여고 잘하고 있습니다. 180으로 공동 선두예요. 예? 그래요. 아주 두 친구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미지가 좀 닮았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 쌍둥이 같다고. 쌍둥이 같다고. 예. 아, 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문 쪽에. 네. 문학이요. 네. 문학 소녀들이군요. 예?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이번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적과 흑을 얘기했거든요. 스탕다리슨.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줄리앙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너 춘이 읽어봤니? 하면 애들이 그게 뭐야 하는데 얘랑은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같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친구들 같으면 서울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야, 서울 가면 우리 뭐 보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얘기 할 텐데 적과 흑을 얘기했어요. 대단한 고일입니다. 예, 그래요. 강유진 양. 네? 예, 제주 사투리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에 갔을 때 볶음만 더 깎아줍서에 해서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예. 식당에 갔을 때는 하양줍서에 해서 많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실 때는 예. 무사, 그래서 왜?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정감 있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사가 왜고 네. 식당 가서 좀 더 많이 달라고 할 때는 하양줍서에 하영 줍서에. 하영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김지수 양. 네. 제주도에서 추천하고 싶은 장소 어딜까요? 저는 저번에 추석 연휴에 송악산에 다녀왔는데 네. 지구과학 시간에 해산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가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주변에 한라산도 보이고 마라도, 상방산, 그리고 형제섬이 보여서 예.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하, 송악산.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제주중앙여고의 이가영 양. 예. 제주도에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뭐 있을까요? 기름떡입니다. 기름떡. 네. 예. 기름떡은 어떤 음식이에요? 기름떡은 찹쌀가루 반죽을 붙여서 위에 설탕을 뿌려 넣은 음식입니다. 설탕을 뿌려서? 네. 그럼 맛이 어떻습니까? 설탕 때문에 달달하고 찹쌀가루 반죽 때문에 쫀득쫀득해서 아주 예.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저 학생들도 잘 먹어요? 네, 좋아합니다. 그래요. 최서영 양. 네. 네. 그, 제주도에서 추천하고 싶은 장소 어딜까요?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우도인데요. 네. 바로 제주도에서 섬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색관광지예요. 투어버스를 타면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작은 규모지만 우도 팔경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경관들이 있을 정도로 네.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또 수많은 지리학적 가치가 충만한 곳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널미역 군락지가 자생하고 있고 네. 또 질 좋은 땅콩들도 생산하고 있어서 해마다 땅콩 축제를 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런 근데 장소가 우도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네,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서빈백사는 특히 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래 홍조 단계가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그게 좀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도 고민이군요. 네, 근데 다른 우도 팔경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예.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방송 보시는 분들께 네. 우도에 오셔서 구경하는 건 참 좋은데 네. 자연을 좀 아끼면서 봐주십사. 예, 한 말씀 드리죠. 네, 우도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 관광객 여러분
우도를 찾으시면 참 좋고 여러 우도 팔경들을 구경하고 가주시면 정말 저희도 감사하고 관광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우도를 조금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여러 해 동안 지켜보기 위해서 자연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잘 왔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볼 때 보더라도 아끼면서 관람을 해야겠습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헌국회가 초대 국회이다. 초대 국회의장은 누구일까? 신익희, 이기붕, 이효상, 이승만. (3번) (4번) (3번) (2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주중앙여고 혼자 맞췄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번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아,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네. 오, 그렇군요. 마침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 재헌국회 의장직을 맡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신익희는 초대 국회 부의장과 제2대 국회의장이고요. 이기붕은 3대 4대 국회의장, 이효상은 6대 7대 국회의장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리가 나는 원리에 의한 분류 중 모물림 악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마라카스, 자바라, 팀파니, 실로폰. (1번) (3번) (2번) (1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드럼류의 타악기인 팀파니는 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마굴림 악기에 해당합니다. 팀파니는 군악대의 드럼에서 발전해 18세기 말 오케스트라의 주요 악기가 됐는데요. 팀파니의 연주가 인상적인 오, 운명의 여신이여 라는 곡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경고 PC 퓨리파이어 가문제점을 탐지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야, 문제 이번에도 해결을 제주중앙여고 혼자 맞추면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80으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자, 모물림 악기는 고체로 된 물체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마라카스, 자바라, 실로폰이 속하고요. 팀파니는 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마굴림 악기라고 불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데이노케이루스 미리피쿠스라는 공룡의 골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공룡은 이 부위의 뼈가 2.4m에 이를 정도로 몸집에 비해 매우 거대한데 이 부위는 어디일까? 앞발, 턱, 목, 꼬리. (4번) (4번) (2번)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공룡 데이노케이루스는 그리스어로 독특한 무서운 손이라는 뜻인데요.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2.4m에 달하는 거대한 앞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데이노케이루스의 전체 모습을 복원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데이노케이루스 미리피쿠스는 백악기의 타조 공룡류에 속하며 잡식성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신성여고 혼자 맞히면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최근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걸 놓치지 않았군요. 예, 그래요. 국내 연구진이 복원한 이 공룡은 목은 타조처럼 길고 등은 단복 낙타처럼 솟은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발이 무려 2.4m로 매우 커서 무서운 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팀 모두 3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모두 1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상임 이사국은 보기에 나온 미국, 영국, 프랑스 말고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남영고 어디죠? 중국과 러시아.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모두 5개입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의 첫 구절로 유명한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에서 마음을 빗댄 소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달, 촛불, 나그네, 낙엽. 일 1번, 3번, 4번, 2번, 1, 2, 3, 4가 다 나왔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입니다. 챔피언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에 촛불, 나그네, 낙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 마음은 달이요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나름 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나머지는 다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인데 네. 달만 한 글자라서 1번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우, 챔피언 이렇게 답을 유추해내는 과정도 대단해요. 예, 괜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모두 마친 현재 챔피언 세광고 그리고 신성여고 200점으로 공동 선두입니다.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한 번입니다.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1라운드는 20점이 걸린 20개 문제를 풉니다.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 말은 영국 하원의 기자들이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챔피언 빨랐습니다. 답은? 로비 하겠습니다. 로비. 정답입니다. 220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이 외래어 로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뜻한다. 다시 챔피언 답은? 저는 약관 하겠습니다. 약관. 정답입니다. 자, 챔피언이 두 문제 연속 맞히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 빠르다 하면서 놀라는 느낌인데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대결 끝납니다. 예, 아는 문제 나오면 빨리 누르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단하고 금속 광택이 나며 엷은 푸른색을 띠는 은회색 금속이다. 주로 슈퍼합금, 자석합금, 리튬 이온 전지 등에 쓰이며 원자 번호 27번인 이것은. 챔피언이 또 눌렀네요. 답은? 정답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아닙니다. 자, 남영고 답은?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정답입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근대사회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독립혁명 때는 독립선언서, 프랑스 혁명 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는데 영국의 신성요구입니다. 답은?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 정답입니다. 그렇죠. 영국의 명예혁명 때 발표한 문서는 무엇일까?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입헌군주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리장전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확립했고 이후 영국의 절대왕정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영국 헌정사상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규중치루 쟁론기는 규중에서 사용하는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해 인간 세계를 풍자한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교두각시로 의인화한 것은 무엇일까? 남영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가위입니다. 가위. 정답입니다. 그렇죠. 가위죠. 왜 교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알겠어요? 네. 가위의 그 잡는 부분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게 모양이 교두라고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위의 머리가 갈라진 모양을 따서 교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영고가 1라운드에서는 조금 잠잠한 느낌이었는데 2라운드 들어와서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일어나는 유전 현상 중 하나로 초파리의 눈 색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됐다.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챔피언 답은? 정답은 반성유전입니다. 반성유전. 정답입니다. 그렇죠. 남성은 여성에 비해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생맹이나 혈우병에 취약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하나이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청으로 바티칸 궁전의 서명의 방에 그린 각종 벽화와 남영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시스티나의 성모, 아테네 학당 등의 걸작을 완성했는데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 정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라파엘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데요. 그의 작품 시스티나 성모는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교황 식스투스 1세와 성녀 바르바라를 정돈된 구조로 그려낸 그림이고요. 아테네 학당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고대 철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라파엘로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라파엘로와 또 누구누구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명.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렇습니다. 예. 자, 챔피언이 280점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2위와는 60점 차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연암 박지원은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인 열하일기를 남겼다. 자, 챔피언 답은? 3초 드립니다. 자, 다른 세 팀 기회 있습니다. 문제를 더 들을까요?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통해 중국에서 난생 처음 본 동물에 대한 충격을 상기에 기록했는데 이 동물은 무엇일까? 자, 다른 세 팀 기회 있습니다. 3초 드립니다. 자, 신성여고 답은? 코끼리. 코끼리. 되옵니다. 코끼리 정답입니다. 예.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눈물, 침, 콧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 남영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라이소자임입니다. 라이소자임. 정답입니다.
라이소자임은 세균을 녹이는 효소라는 뜻으로 129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한 가닥의 폴리펩타이드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눈물이나 타액, 점액 등에 분포합니다.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들입니다. 이 궁궐은 임진왜란 이후인 1610년부터 1868년까지 조선의 정궁으로 사용됐다. 신성요고입니다. 답은?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정답입니다.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조선 시기 궁궐인데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고궁 중 하나입니다. 창덕궁의 정문 도나문 앞의 한 건물은 임금이 도나문을 나와 이용하던 어도의 시작점으로 밝혀졌는데요. 서울시는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해 어도를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맞췄습니다.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1405년에 건립된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됐는데 이 광해군이 재건했습니다.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전궁 역할을 했습니다. 자, 현재 점수를 보면 챔피언 세광고 280인데요. 그 뒤를 신성여고가 260으로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남영고가 220이고요. 제주중앙여고가 190점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 남영고의 두 남학생 2라운드 들어와서 힘을 내고 있는데 고민성군. 네. 예, 제주 사투리 중에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서요? 제주도 사투리 중에 네. 만홍하고 지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만홍과 지름이요? 네, 표준어로는. 잠깐만요. 얘기하지 말고. 챔피언이 한번 맞춰보죠. 네. 자, 챔피언. 네. 제주 사투리 중에 만홍이 뭘까요?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 어렵군요. 만홍이 뭐예요? 만홍은 표준어로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마늘이군요. 예. 그리고 지름은 뭘까요? 지름. 야, 웬만한 문제를 다 맞히는 챔피언인데 제주 사투리가 더 어렵군요. 예. 지름은 뭡니까, 그럼? 지름은 기름을 뜻합니다. 기름이군요. 예. 알고 나니까 챔피언 허탈한 표정이네요. 예. 그럼 아까 나온 그 기름떡을 지름떡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도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형우 군은 어떤 표현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만 얘기해봐요. 요망지다라는 표현을 사용. 요망지다. 자, 챔피언. 요망지다는 뭘까요? 오늘의 문제보다 제주 사투리 맞히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망지다. 대략 어떤 뜻인 것 같아요? 힌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힌트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다. 좋은 장학 퀴즈에 가장 어울리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장학 퀴즈에 가장 어울리는 뜻이라고. 장학 퀴즈에 어울린다? 맞춰봐요. 3초 나오네요. 예. 아하. 아쉽네요. 예. 무슨 뜻입니까? 요망지다. 요망지다는 똑똑하다라는 뜻입니다. 똑똑하다. 정말 좋은 뜻이네요. 예. 또 뭐 있어요? 또 감저라는 뜻 표현이 있습니다. 감저. 감저는 뭡니까? 감저는 고구마라는 뜻입니다. 감저가 고구마예요? 네. 그럼 감자는 뭐예요? 감자는 지슬이라고 합니다. 지슬.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저 같은 제목의 영화도 나왔었죠? 네. 예. 그 영화 배경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예, 그래요. 네. 그리고 형우 군은 제주 지역에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안도로 왜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일주했었는데요. 네. 그때 일주를 하면서 봤던 해안도로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 일주했다고요? 네. 해안도로 길이가 상당할 텐데요. 네, 2박 3일 걸렸습니다. 2박 3일 걸렸어요? 네.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 학교 친구들과 매년 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가게 됐습니다. 매년 해요? 네. 와, 대단합니다. 사실 제주도 살아도 자전거로 일주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쭉 그렇게 자전거로 돌아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제주도는 정말 구석구석에도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고장이 대단하다. 네. 멋지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챔피언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예.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성산 일출봉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출봉? 네. 예,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그 높은 산간풍기에 솟아있는데 거기를 친구들과 함께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래서 바람도 서늘하게 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또 힘들게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서 본 풍경도 힘든 만큼 아름다워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재헌 군은 어디가 가장 멋졌습니까? 저는 제주도 갈 때 마라도도 같이 갔었는데요. 아, 예. 그때 마라도 간 게 기억에 남습니다. 마라도는 날씨가 좋아야 갈 수 있는데. 네, 때마침 운이 좋아서 네. 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가서 요즘 그렇게 그 짜장면들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아, 왜요? 그때 돈이 없어서. 아, 짜장면 먹을 돈이 없었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먹는데? 네. 저런. 굉장히 참, 그 자신의 상황이 안타까웠겠어요. 다시 가면 먹을 생각입니다. 아, 그 짜장면에 한이 맺혔군요. 네. 예. 그 나중에 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먹으세요. 네. 예, 그래요.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미국 국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임신 1개월 전부터 3개월까지 하루 400mg씩 이것을 복용하면 기형아 예방에. 자, 신성요거 맞히면 공동선두인데요. 답은? 엽산입니다. 엽산. 정답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280으로 챔피언과 공동선두가 됐습니다. 엽산 어떻게 알았어요? 기가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기술과정 시간이요. 아, 기술과정 시간. 그래요. 야, 이거 챔피언 오늘 강적을 만났습니다. 아주 무서운 1학년 동생들이에요. 예. 2라운드 10번 문제 넘어서 이렇게 동점을 허용한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임신 직전과 직후에 섭취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발달을 돕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설화 김현 감호는 탑돌이를 하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김현이 후에 아내의 정체가 이 동물인 것을 알게 되는.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호랑이 하겠습니다. 호랑이. 정답입니다. 300점으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김현 감호는 신라의 호원사라는 절이 지어진 이유를 담은 설화입니다.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한치윤이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로.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해동 역사입니다. 해동 역사. 해동 역사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2위와의 점수 차이를 50점으로 벌렸습니다. 그렇죠. 해동 역사는 당시 실학적 학풍이 유행하던 시기에 나온 책으로 이 객관적인 한국사 서술을 위해 우리나라 책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많은 서적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909년 오스트리아의 다뉴브 강가에 이곳에서 출토된 여인상은 가슴, 배, 엉덩이 등을 신성요겁니다. 답은? 빌렌도르프입니다. 빌렌도르프. 정답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1909년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의 빌렌도르프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된 돌로 만든 여인상인데요.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가슴, 배, 엉덩이 등을 과장되게 조각해 출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합니다. 300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의 빌렌도르프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신은 고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 중 하나이다. 귀신들의 왕으로 얼굴이 셋이고 팔이 6이며. 남녀고 답은? 정답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 신의 이름은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현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아수라장입니다. 그렇죠.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1926년 제작된 영화 아리랑은
나라를 잃은 민중의 울분과 서름을 그려내 당시 일제의 식민. 자, 남영고 답은? 정답은 나운규입니다. 나운규. 정답입니다. 네. 아리랑의 시나리오를 썼고 감독과 주연을 맡았던 이 사람은 누굴까? 춘사 나운규를 잘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모두 마친 현재 챔피언 세 광고 330점으로 선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1번입니다.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30점짜리 문제 5개와 최종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챔피언이 먼저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할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사진은 7세기 말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얼굴무늬 수막새의 모습이다. 지름은 약 14cm이며 흔히 이 나라의 미소로 불리는데, 자, 신성여고 답은? 신라입니다. 신라.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라의 미소라고 불리죠. 자, 330점으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야, 이 파이널 라운드 흥미진진하네요. 자, 얼굴 무늬 수막새는 경주 영묘사지에서 출토됐고 다른 기와 무늬와 달리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네. 자, 챔피언도 근래 보기 드물게 얼굴의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자, 5승 도전이 하나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파이널 라운드에서 챔피언이 동점 내지 역전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힘내세요. 네. 예, 지금 동생들이 무섭게 따라오니까 약간 처음 느낀 이런 기분일 거예요. 얼떨떨한 느낌이 들 텐데 챔피언은 세 광고입니다. 자, 330에 챔피언 세 광고, 신성여고. 자, 두 팀의 대결 파이널 라운드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신성여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먼저 음악을 듣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이 사람이 아내를 위해 작곡한 안나. 자, 남영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바흐입니다. 바흐.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 노래가 미뉴에트로 알고 있는데. 네? 미뉴에트 맞습니까? 노래 제목. 맞습니다. 예. 바흐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음악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었던 음악은 바흐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노트 중 4장조 미뉴에트입니다. 야, 남영고 290으로 공동선두와 불과 40점 차입니다. 남은 문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아주 요망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몇 번으로 갈까요? 2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각 원은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원은 뭘까요?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자, 챔피언입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규칙을 보면 아래의 두 원이 합쳐져 위의 원이 되는 것으로 이때 겹치는 선은 사라지는 것이 규칙입니다. 따라서 물음표 아래 두 원을 합치면 겹치는 세로선과 두 대각선이 사라지고 가로선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챔피언이 잘 맞췄습니다. 360으로
2위보다 지금 30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0점 문제 2개와 최종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몇 번으로 갈까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그림은 순무형 진도로 이 사람이 일으킨 난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순무형군이 정주에서 농민군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다. 자, 남영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아닙니다. 자, 챔피언 답은? 답은 홍경래입니다. 홍경래. 홍경래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인 1811년 평안도 지방에서 난을 일으킨 이 사람은 누굴까? 정답은 홍경래입니다. 네. 자, 이번 문제를 세광고가 가져가면서 세광고와 중앙여고의 점수 차이 200점입니다. 390과 190. 자, 아쉽게 탈락한 제주 중앙여고에게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문제를 연달아 맞히며 제주 중앙여고를 탈락시키고 이와 점수차를 60점으로 벌린 챔피언 세광고. 만약 다음 문제를 신성여고가 맞히지 못하면 챔피언 세광고는 우승을 확정짓는다. 과연 출구한다. 자, 지금 선두 챔피언 390, 2위 신성여고 330, 60점 차이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점 문제가 끝난 이후에 두 팀의 점수 차이가 60점 이상 나면 대결은 여기서 끝납니다. 챔피언이 맞히면 기분 좋게 5승을 확정짓고요. 남영고가 맞춰도 챔피언의 연승으로 끝납니다. 즉, 다음 문제를 신성여고가 맞춰야 최종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최종 문제로 갈지 5번 문제 드립니다. 먼저 김영랑의 시 5월을 듣겠습니다.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에이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시 5월에서 A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자, 세 팀 모두 못 맞춰도 대결 끝납니다.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나비 하겠습니다. 나비. 나비가 맞다면 대결 끝냅니다. 나비 아닙니다. 자, 이제 남영고와 신성여고에게 기회 있습니다. 자, 남영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 맞다면 결국 챔피언의 연승 확정입니다. 고양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신성여고에게 있습니다. 못 맞히면 대결 여기서 끝납니다. 챔피언 세광고와 남영고가 모두 답을 틀리고 신성여고에만 기회가 남은 상황. 이번 문제는 2위 신성여고가 맞히지 못하면 챔피언과는 60점 차로 챔피언 세광고 5승 확정. 과연 신성여고의 추격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3초 드립니다. 자, 막판에 눌렀습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자, 급한 마음에 누르긴 눌렀는데 결국 답을 못했습니다. 정답은 산봉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챔피언 세광고 5승 확정입니다.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긴장됐는데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즐겁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수가 정말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전 유진이 덕분에 많이 맞출 수 있어서 고마웠고 그리고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장학퀴즈 참여에 도움을 주신 고동영 선생님, 서지령 선생님 사랑합니다. 방송을 몇 번 안 해봐서 좀 어색하고 좀 긴장도 많이 해서 아는 문제도 많이 놓쳤는데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정말 뜻깊은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나온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도전하고 싶고요. 격려해주신 부모님과 친구들 고맙습니다.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버저를 빨리 누르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잘 하진 못했지만 저를 격려해준 반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김은지, 박예대 고마워. 야, 오늘 정말 힘들게 우승 확정지었는데 정말 친구들 실력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7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응원 와준 이모들과 또 사촌 동생한테 정말 고맙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장원이가 잘 맞춰줘서 정말 고맙고요. 아까 방송에서 어색하긴 했는데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장원아 고마워. 지금도 어색한데? 그래서 넘어가. 1위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3위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4위 팀에게는 문화 상품권을,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